테슬라에 올인했던 데이브. 그가 테슬라를 알게 된 건 2012년이었다. 우연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와 그가 운영하는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테슬라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쏟아부었다. 당시 테슬라는 주당 $2 정도에 거래되었다. 심지어 부모님이 은퇴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만약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손실난 차익을 자신이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아들의 말을 믿은 부모님도 상당한 돈을 테슬라에 투자했다. 테슬라 차를 테스트 드라이브해보며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사용자들의 의견도 물어가며 더욱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섰다. 그와 동시에 투자 사이트에 테슬라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투자한 지 1년 만에 주가는 5, 6배에 올랐다. 그렇게 되자 그와 함께 투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많은 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95% 정도 테슬라를 팔고 떠났다고 한다. 테슬라에 대해 안 좋은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흔들려 팔고 떠난 것이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 회사를 분석해보면 회사의 미래가 무척 밝아 보이는데 심지어 부모님들도 결국 몇 년에 걸쳐 거의 다 팔았다고 한다. 그가 테슬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의 기업을 정말 제대로 리서치하고 심층 분석해보면 어느 순간 기업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투자에 관한 책도 수백 권 읽어가며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했다고 한다. 훌륭한 기업 하나만 잘 잡아 장기 투자한 것으로 그의 인생은 너무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의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은 아니지만 그의 배경에 대해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브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머니가 인텔의 프로그래머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스포츠 활동을 즐겨 했었다고 한다. 그에게 변화가 온 건 대학 시절 역사 강의를 듣는데 교수가 자기 수업을 따라오려면 책을 무척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해서 그의 말에 따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책을 읽어나가는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속독법을 터득했고 그 덕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없이 많은 책을 읽게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가까이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개발국가 사람들을 돕는데 한계를 느껴 사업에 뛰어들고자 마음먹는다. 그 당시 비영리 단체에서 같은 활동을 하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사업할 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책을 읽고 정보를 얻어 나가던 중 때마침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앱스토어를 막 개설한 걸 알고 단돈 $500를 가지고 앱 개발에 뛰어들어 연거푸 개발한 앱을 올려 그로부터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당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게 앱 개발을 부탁하여 올리면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앱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 당시 그 분야에서 탑5 안에 들었을 정도라고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 2010년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이 폭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 집을 여러 채 사서 세를 놓았는데 막상 세입자 관리가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벌고는 다 처분하고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게 된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였다고 한다.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테슬라에 대해 6개월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 회사의 자료는 물론 언론에 나온 인터뷰 하나까지 다 읽어가며 조사를 했고 테슬라 차 구입 고객들한테도 자세하게 차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들어가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연구한 후 자기가 사업하며 번 돈을 모두 테슬라 주식 매입에 올인하게 된다. 그가 테슬라를 알아보고 투자한 배경에는 그의 방대한 독서량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몽거도 자신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5배 정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듯이 책을 통해 폭넓은 사유를 하게 되고 뛰어난 안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데이브 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책을 많이 읽을수록 복리효과가 일어나 더욱 짧은 시간에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반지앤 노블즈에 가서 책 10권 정도를 2시간 만에 다 읽을 정도의 독서를 수년 동안 했다고 하니 독서량이 어마어마했을 거라 짐작이 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책에서 먼저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어서 부주제를 파악하며 읽으면 나머지는 다 몇 가지나 나뭇잎과 같은 내용이라 전체를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빨리 알게 되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책은 반드시 읽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유튜브를 하며 투자를 하고 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뛰어난 투자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 의해서 보듯 뛰어난 투자가들은 대단한 독서가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것이 그로 하여금 1. 모든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2. 위대한 비즈니스와 탁월한 투자에 대한 식견을 얻게 되었으며 3. 투자에 대한 리서치 작업을 빠르고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독서량이 많아지면 복리의 불가사의한 마법 같은 작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더욱 빨리 사업의 핵심을 알아채게 되고 다양하게 축적된 배경 지식으로 인해 더욱 깊이 사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의 투자 아이디어는 테슬라 투자에서 보여줬듯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계를 혁신할 기업, 5에서 10년 내에 10배가 될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투자 기업을 고르는 안목은 무엇일까? 그는 트위터에 올린 일론 머스크의 투자 전략에 공감하며 자세한 투자 안목을 공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과 그 제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를 살핀다고 한다. 기업의 성패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뛰어남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제품의 우수성, 매력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음 신제품은 언제 나올 예정인지를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기업이 마음에 든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점에서 팔라고 한다. 그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10에서 $12 사이에서 한동안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와이프가 $12에 팔았다가 $10에 다시 사자고 했다 한다. 그는 자기가 판단해 볼 때 테슬라는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가치가 있는 회사라 회사에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면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팔았을 때 그렇게 되면 다시 전과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테슬라의 로드맵과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보며 자기 나름대로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도 팔지 않았고 11년이 지난 아직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불가사의한 복리의 마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 별도의 유튜브 편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베이브리처럼 초기에 싼 값에 샀다면 지금 아무리 거품 논란이 있더라도 테슬라의 로드맵을 검증해가며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싼 값에 유망한 회사를 사놓는다면 어마어마한 복리의 마법 속에 차선이 드러난다는 것. 이런 사례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로드맵을 관찰해보면 회사가 그리고 CEO가 미래를 내다보며 회사의 자원을 재투자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기에 로드맵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CEO가 야망을 가진 기업, 그리고 CEO가 원대한 미션과 비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CEO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는 잃는 것이 두려워 거기에 만족하여 커다란 야망과 비전을 잃고 단지 주주가치 제고에만 신경 쓰는 건 그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더 이상 아니다. 그가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건 1. CEO가 뛰어난 비전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인가? 2. 그 회사가 아주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는가? 3. 얼마나 그 제품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살아남아 대를 이어갈 기업이 될 수 있는가? 4. 회사가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10배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브 리의 최근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그린 패스처 전략, 우리말로 하자면 푸른 초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산을 양떼에 비유하여 양들을 잘 사육하여 번식케 하려면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 풀이 충분치 않은 도시를 떠나 멀리 외곽에 있는 푸른 초원을 찾아가야 된다. 물론 푸른 초원은 위험 요소도 많다.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 때문에 안전한 곳, 즉 전통적이고 주류의 투자자들의 관점에만 머무르려 하나 그런 안전한 곳에는 풀이 충분치 않아 양들이 마음껏 뜯어먹으며 왕성하게 번식하기 어렵다. 즉 자산을 복리로 빠르게 증식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투자관이 정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이들에게는 많이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려면 늘 유연한 사고와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눈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